세상은 회색빛 안개 속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절망 속에서 소피아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올리비아, 이제 겨우 5살 된 그녀는 간신히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한 줌 바람에라도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고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당신의 딸은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몇 달 전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는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부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소피아는 곧바로 올리비아를 데리고 세계 곳곳의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어딜 가든 의사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그녀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한다는 걸까요? 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건 안타까운 눈빛과 어깨를 으쓱하는 제스처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올리비아를 침대에 눕히는 순간마다 그녀는 점점 더 큰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작은 정보라도 찾기 위해 밤새 검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귀병 관련 포럼, 블로그, 전문가의 논문까지 읽고 또 읽으며 마지막 가능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거나 단순한 민간요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희귀병 환자를 위한 연구와 치료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피아에게 한국은 너무나 낯선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몇 날 며칠 동안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 혁신 국가로 급부상,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 기술, 희귀병 치료 분야, 한국의 놀라운 성과, 보고 또 볼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어떤 병원은 로봇을 활용한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다른 병원은 환자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의료진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피아는 무언가에 끌리듯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요금, 치료비,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을 계산해 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소피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집까지 처분하며 모든 돈을 모은 그녀는 결국 한국행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희망일지 몰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피아는 한 번도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줘. 우리가 한국에 가면 내가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속으로 무수히 되뇌었지만 내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올리비아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작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야 하는 이 여정이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모습과 환한 불빛은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온도 잠시 그녀는 한국의 의료대란이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예약했던 병원에서 들려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의료진 부족 문제로 환자를 바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피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가 기다릴 시간이 없었는데 만약 병원에서도 그녀를 돌보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병원 로비에서 그녀는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대기실, 넘쳐나는 환자들, 모두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러나 곧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상태가 급박하니 바로 진료실로 옮깁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부축하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위중하니 모든 걸 우선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아는 간호사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녀는 의료진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그녀는 한국의 의료진에게서 느껴지는 확신과 따뜻함에 조금씩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딸 올리비아를 구할 수 있는 곳일까요? 그녀는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를 긴급히 확인하는 동안 대기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고 그녀는 무력감과 불안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빠르고 효율적인 이미지를 기대했지만 병원에서 들은 첫 마디는 예상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의료 대란으로 인해 병상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추가적인 대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하기를 의료진 부족 문제와 과도한 환자 수로 인해 병원마다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비아처럼 중증 환자들에게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소피아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소피아는 손에 힘을 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의료진과 상담을 마친 후 그녀는 대기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바로 다음 순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며 최우선으로 올리비아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전문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모습에 소피아는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확실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소피아는 병원 대기실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그야말로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일일이 돌보는 모습을 보며 소피아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실이 부족해 일부 환자들은 복도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고 다른 중증 환자들의 경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소피아는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단점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너무 헌신적이라 오히려 탈진하는 경우도 많대요. 너무 많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의료진 숫자는 충분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환자를 놓지 않으려 하니까요. 소피아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올리비아는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소피아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원 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놀랍도록 현대적이었고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시스템이 소피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사 과정은 무척 세심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모든 과정을 친절히 설명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소피아는 이곳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라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하지만 상황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올리비아의 상태가 갑작스레 악화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호흡 곤란을 겪자 소피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즉각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고 아이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소피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올리비아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창밖의 한국 밤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사는 소피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치료 계획은 이미 준비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소피아는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의 눈빛에서 진심과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세밀하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희귀병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약과 첨단 치료 기술이 포함된 계획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치료는 쉬운 여정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소피아는 딸 올리비아가 병실에서 정밀한 치료를 시작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새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치료를 받는 동안 소피아는 한국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는 잘 통했지만 의학 용어와 치료 과정에 대한 세부 설명이 나오면 긴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려 했지만 그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걸까? 혹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매일 밤 병원 로비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을 노트에 적고 인터넷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그녀를 좌절하게 했고 올리비아의 상태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 치료를 이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간호사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니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소피아, 요즘 많이 힘드셨죠? 혹시 의료 통역 서비스를 요청해 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소피아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통역사를 요청했고 이후부터는 훨씬 더 명확히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소피아가 묻고 싶은 모든 질문을 대신 전해주었고 의료진과의 대화는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또 다른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소피아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녀를 위로하며 함께 걱정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신약 투여와 정밀 치료가 시작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며 울었고 소피아는 딸을 안아주며 같이 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올리비아는 갑작스레 고열과 심한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당황하며 의료진을 불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곧바로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안정되었지만 소피아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맞는 선택을 한 걸까? 그녀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올리비아의 몸이 치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분명 더 나은 상태로 갈 겁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소피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소피아는 올리비아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딸을 달랬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밤낮 없이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그들에 대한 신뢰를 더욱 키워갔습니다. 소피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의료진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병실로 돌아오니 올리비아의 침대 옆에 작은 인형과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올리비아가 더 빨리 웃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엄마도 힘내세요. 그날 밤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인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료진이 아니라 그녀와 올리비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녀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고 전문 상담사는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며칠 후 올리비아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치료는 점점 효과를 보였고 아이는 더 길게 웃고 더 오랫동안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소피아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담당 의사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치료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의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강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지금부터는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 말에 소피아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밤새 올리비아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너와 함께 할 거야. 한국에서의 여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소피아는 이제 한국의 의료진과 그들의 헌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에 오길 잘했어. 이곳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주는 나라일지도 몰라. 소피아와 올리비아의 치료는 이제 점점 고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소피아는 한국 의료진의 진심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올리비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간신히 숨을 내쉬던 아이는 이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소피아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올리비아의 치료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를 전했고 아이의 체력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의료진에게 수없이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아주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활치료와 정기 검진뿐입니다. 소피아,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힘이 아이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소피아는 그 말을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준 거예요. 퇴원날 병원에서 작은 송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손수 만든 카드와 선물을 준비했고 의사들은 마지막까지 소피아와 올리비아의 건강을 걱정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건강을 되찾아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연락 주세요. 소피아는 송별 파티에서 간호사들과 의료진, 그리고 그녀를 도왔던 통역사와 상담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의료진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에게는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그녀는 한국의 병원을 떠나며 병원 앞에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의 차갑고 맑은 겨울 하늘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올리비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웃음소리를 되찾아가는 아이를 보며 소피아는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다시 걸어 다니고 뛰놀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결코 이 기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SNS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의료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따뜻한 배려 덕분입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녀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희귀병을 앓는 아이를 둔 전 세계의 부모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소피아와 올리비아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만났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그녀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의료진들은 미소를 지으며 올리비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저도 커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의료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이제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소피아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기적은 이 세상에 분명 존재합니다. 그녀의 이야기 끝에는 항상 한 문장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기적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세상에 전한 희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영상의 마지막, 밝은 미소를 짓는 올리비아와 그녀의 모습이 화면에 비칩니다. 이번 사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욱 나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